(9월 14일) 방송 14호 태풍 난마돌이 흔들린다. 안녕하세요. 날씨 아재 방기성TV입니다. 현재 서태평양상에 3개의 태풍이 발생한 트리플 태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 태풍과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보는 15호 태풍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대만 동쪽 해상을 지나 중국 상하이로 북상하고 있는 12호 태풍 무이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상하이 남쪽 약 160km 해상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심기압이 965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37m인 강한 태풍입니다. 태풍 계속 북서진을 해서 오늘 밤 9시경에는 중국 항저우 인근으로 상륙을 해서 그대로 북서진합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세력은 계속 약해져서 내일 밤에는 약한 태풍으로, 그리고 17일에는 열대 저기압으로 소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네요. 동아시아 태풍 예측을 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필리핀 기상청 예측도 한국 기상청 예측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2호 태풍 무이파가 이 경로를 택하면서 태풍의 우측 반원에 속한 중국의 항저우라든가 상하이, 난징 지역의 피해가 아주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서해상과 남해상으로 풍랑주의보만 발령될 뿐 큰 영향은 없겠습니다. 태풍 발생 순서대로 13호 태풍 물어보고를 보겠습니다. 현재 괌 북동쪽 약 2340km 해상에서 시속 14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중심기압이 97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이 초속 35m인 강한 태풍입니다. 13호 태풍 물어보고는 오늘 오후에 방향을 북쪽으로 바꾸어 진행을 하다가 내일 아침에는 북북동진하면서 일본 도쿄로부터 굉장히 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은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영향이 없는 태풍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큰 14호 태풍 난마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이는 영상은 지난 24시간 동안 이동하고 있는 14호 태풍 난마도의 램 영상입니다. 14호 태풍 난마도는 현재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1300km, 70km 해상에서 매시 5km의 속도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중심기압 994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21m의 현재는 약한 태풍이며 크기도 소형 태풍입니다. 그러나 난마도는 북상하면서 고수온역을 지나면서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 예상으로는 17일 9시에 오키나와 290km 동쪽 해상으로 진출하면서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고 그 이후 중심 최대 풍속 초속 35m의 강한 태풍으로 19일까지 계속 북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호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는 경로의 해수온도 분포를 보시면 현재 30도 해역을 지나면서 17일 오후부터 29도 해역으로 올라갑니다. 이후 18일에는 해수온도 28도 해역으로 북상하면서 일본 규슈 북단까지는 28도의 고수온역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나 북상하는 수역의 해수온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낮아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현재 기상청에서 예상하는 태풍의 강도와 태풍의 강도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14호 태풍 난마돌이 규슈 북단을 통과해 동해상으로 빠지는 경로, 다음에 또 규슈로 상륙해서 일본 혼시로 진행하는 두 가지 진로로 모의를 했었는데요. 밤사이 진로가 약간 변화가 생겼네요. 일단 이동 속도가 하루 이상 늦어졌고요. 진로 변화도 있습니다. 여러 모델들의 예상진로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먼저 한국의 킴은 제주 인근 해상까지 북상한 후에 방향을 동북동진으로 바꾸면서 9월 20일에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GFS는 속도가 늦어지면서 20일에 일본 큐슈로 상륙한 후에 일본 혼시를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ECMWF는 어제는 돌연 대만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모의를 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오늘은 큐슈에 상륙해서 일본 본지로 통과해 나가는 것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GFS 250헥토파스칼 1기도 모델 그 길 예측을 보면요. 규슈 서남쪽에 이제 14호 태풍 난마돌이 위치하고 있는데 한반도 북쪽을 보시면 기류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북쪽으로 꺾이는
이게 이제 상층곡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로스웨이브라고도 하고 이제 제트기류의 이제 곡이라고도 하는데, 태풍은 대개 이 상층곡을 따라서 북쪽으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든 모델들이 대개 이제 북상을 하면서 이제 동쪽으로 제트기를 타고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본 규슈로 상륙하거나 혹은 대한해협 쪽으로 오게 되겠죠. 변수는 이제 정말 얼만큼 북상을 해서 방향을 틀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한국형 킴처럼 더 북쪽으로 올라와서 대한해협으로 이동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GFS나 유럽의 ECMWF나 미 해군의 나부잼이나 이런 것들처럼 규슈에 상륙할 것이냐죠. 한국 기상청은 킴의 모델처럼 대한해협을 통과할 경우에는 제주라든가 남해안 및 불경 지역 피해가 큽니다. 미국의 GFS 모델처럼 규슈로 상륙해서 혼실을 통해 동해상으로 빠지는 경우 우리나라 피해는 적어지죠. 자, 14호 태풍 말고 그 뒤에 다시 발생하는 15호 태풍 탈라스 같은 경우 21일 킴 모델 보면 일본 혼실 남쪽 1100km 해상에서 도쿄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현재 모의하고 있고요. 유럽의 ECMWF에서도 일본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는데, 상층제트 흐름과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15호 태풍 탈라스의 변수까지 겹치면서 14호 태풍 난마들의 예측 진로가 쉽지 않습니다. 가을 태풍의 경우 태풍 강도에 비해 피해가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지 않았으면 하고요. 현재로서는 일본으로 상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